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학 세미나 경찰학교는 총론 핵심 요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경찰학 교재는 박영사에서 나온 경찰학입니다. 이제 책 두께가 한 75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방대한 양인데 이 방대한 양을 핵심만 추려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국가 일반 통치권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 통치권의 반대말은 특별 권력 관계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찰이 제주도에 있어도 우리가 경찰권을 미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울릉도에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전체, 그리고 두 번째 인적 관할인데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우리 경찰권이 다 미칠 때, 그죠? 그때를 우리는 무슨 경찰 작용이냐 했을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경찰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마약을 했다, 그죠? 또 아니면 외국인이 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미국인이 됐든 영국인이 됐든 일본인이 됐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경찰권이 미쳐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한국의 국내법 위반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는 이제 경찰 작용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고, 거기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영업경찰, 위생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영업경찰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뭐 시청, 그죠? 아니면 경남도, 창원시 뭐 이런 게 될 것이고, 그 위생경찰 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그죠? 산림경찰 하면 산림청, 그리고 건축경찰 하면 우리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뭐 이렇게 될 거다, 그죠?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제도적 의미의 경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실제로 이 경찰이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것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 경찰이 관할이 되고 우리 경찰의 직무 관할이 되고 우리 경찰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수사, 서비스 경찰, 정보 경찰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보 경찰이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합니다. 그죠? 제주도에서도 우리 경찰이 정보 수집할 수 있고 울릉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에 경찰권이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민에게 명령 강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정부 경찰은 자기가 경찰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몰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의 기능은 맞지만 실질적 의미 경찰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 경찰의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맞는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를 꼭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경찰과 의용경찰은 특별 권력 관계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경찰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 단속하는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강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경찰법에 보면 교통의 단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통단속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교통정보 제공이다.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그럼 이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뭐 58분 교통정보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를 합니다. 근데 교통정보 제공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아니고 교통정보 제공 우리 경찰법과 경직법에 보면 이제 교통의 교통 단속 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 경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경찰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법경찰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행정경찰은 행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법경찰은 사법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경찰은 행정법을 집행하는 경찰이고 사법경찰은 형법, 형사소송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가장 큰 구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면 지구대 경찰이 있는데 지구대 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폭력 사범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대 경찰이 수사를 하느냐, 즉 조서의 작성을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그렇죠.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보낸다. 그럼 경찰서에 있는 조사계에 있어. 그죠? 아니면 큰 사건이다. 그러면은 수사과에서, 그죠? 형사과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경찰은 행정법만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 그 다음 이런 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경찰이 있는데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이 부수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이 있다. 그 협의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이 부수하는 부가적인 행정이다. 그래서 영업, 위생, 살림, 경찰, 그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협의행정경찰이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보안경찰과 협의행정 둘 다 행정경찰이기 때문에 둘 다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나누는 것은 업무의 독자성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방경찰이 보안경찰이냐 아니면 협의행정경찰이냐 이렇게 했을 때 소방은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만을 전담하는 경찰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과 똑같이 보안경찰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영업경찰이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청 아니면 창원시청이 만들어진 존재하는 목적이 불량식품을 만든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식품위생법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는, 그죠? 경남도에 뭐 여러 가지 건축, 도로, 그죠? 뭐 여러 가지 큰 업무를 합니다. 사회복지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게 부가적으로, 그죠? 혹처럼 부가적으로 단속이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이 없다. 그래서 협의 행정경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류는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유평등박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조직을 세 개로 나누었다. 그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입법은 국회를 의미하니까 경찰경이 사실상 무의미하고, 그래서 남은 것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즉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는 전통은 프랑스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찰 역사입니다. 경찰 역사도 굉장히 방대한데 이걸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우리 한국 경찰 기관을 한번 요약을 하면, 자, 제일 먼저 1894년 우리 최초의 근대 경찰인 경무청이 창설됩니다. 이때 경찰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처음에는 법무사무 소속이었는데 내무사무 소속으로 변경이 되고, 이때 우리 경찰 최초의 조직법인 경무청 관제직장이 나오고 작용법 행정경찰 장령이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경부라고 해가지고 중앙행정관청으로 성격이 됩니다. 그럼 이때 경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 국방부, 경찰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죠? 장관급 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경부 대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은.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경무청으로 다시 축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위원 제도라든지, 그죠? 고종이 의도했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부가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을 시켰다. 근데 앞에 있던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과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이때 경무청을 대경무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경찰 관할이 전국을 관할했다. 그죠? 대한제국 시기였다. 그리고 이제 일제는 1905년부터 해가지고 1910년까지 통감부 제도를 만듭니다. 그죠? 그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이제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고종 황제가 퇴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일본의 동경경시청을 제복과 계급구조 그대로 카피한 제도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경시청 제도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식민지기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은 1919년 3.1 운동 전과 후가 나눠지는데 1910년에서 19년까지는 경무총관부다. 그럼 이때는 헌병경찰식이다. 쉽게 말하면 전 국토에 우리 조선반도 전체에
일본이 헌병 즉 군인으로 가지고 통치를 했다.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우리 뭐 창원의 상남동이라든지 그죠, 마산 대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헌병이 쫙 통치를 했다. 즉 계엄이 선포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3일 운동 이후에 이제 기만적으로 경무국을 만들었다. 그죠? 왜 기만적이냐? 그때 이제 헌병, 즉 군인을 제대를 시켜가지고 다시 경찰 입직을 시켰기 때문에 모습만 군인에서 군인 신분에서 경찰 신분으로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만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기는 보통 경찰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우리는 미군정입니다. 자, 그때 이제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미국계 경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중앙부처로 처음에는 경무국으로 있다가 그죠, 1945년 우리가 이제 10월 21일 초대 경무국장인 조병욱 박사가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경찰의 날이다 이렇게 기념을 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0년이다 그러면 경찰 창설 75주년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경무국에 있다가 미군정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그 당시 서울시경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도 경찰국만 있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을 독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울을 관장하는 수도 경찰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군정이 경무부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경찰을 중앙행정관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경무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찰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역사에서 또 한번 중앙행정관청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48년 8월 15일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신생공화국인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명칭이 치안국으로 됩니다. 그래서 경무부에서 치안국으로 격화가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구 관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절대 경찰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조금 요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로 출범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서 53년까지는 치안국입니다. 전시죠.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때 치안국 내에 비상경비 총사령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전시체제를 했다. 그리고 53년에 국가수, 그죠? 그리고 해양경찰대만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문세강 저격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치안본부로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육군 중장 별 3개죠. 별 3개가 그때 치안본부장으로 오게 됩니다. 군인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66년에 경찰윤리헌장, 69년에 경찰공무원법, 70년에 전투경찰대 설치법, 그다음 74년에 8월 15일 이후에 치안본부로 격상이 되었다. 그리고 대망의 지금 현재 제도죠. 91년 경찰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경찰 조직법인 경찰법이 제정이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독립된 외청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경찰위원회가 창설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위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찰기관의 종류입니다. 자, 경찰기관의 종류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관청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관청은 자기의 행정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경찰이 이제 한 13만 되는데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만 관청이다. 그래서 보조기관은 차장, 국장, 과장, 계장, 지구대장은 보조기관이다. 심의결계는 경찰위원회, 자문기관에 치안행정협의회, 그리고 법집행기관에 순경부터 치안청구까지 모든 경찰관이 전부 다 법집행기관이다. 그래서 이 관청은 자기 행정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이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서울에서 운전면허증을 땄으면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땄다. 그죠? 그래서 서울지방청이 관청이 아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관청이다. 그죠? 창원시가 관청이 아니고 창원시장이 관청이다. 그죠? 외교부가 관청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이 관청이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청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